지금 여인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까지 함께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계속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0.11%의 하락세 2,570선, 그리고 코스닥 1.64% 오른 734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선물 시장이 여전히 양호한데요. 340선 구간입니다. 이쯤에서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보는 시간 3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삼성 SDI 유상증자 발표입니다. 개장 전에 나왔던 소식이고 동시효과 구간 그리고 개장 초까지 괜찮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악재인가 보다 이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하락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 이 유상증자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삼성 SDI가 2조 원대의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조 원대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 주가에 따라서 좀 금액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당 0.141주로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고 좀 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배정 기준일은 4월 18일, 그 다음에 구주주 청약은 5월 27일, 28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은 6월 19일 날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자대금을 통해서 국내외 배터리 시설을 이제 확대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그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증자대금 중에 사용될 부분이 GM과의 미국 내의 합작 공장을 투자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M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총 3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절반을 삼성 SDI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번 그 조인트 벤처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 조인트 벤처에 들어가고 남는 금액으로 헝거리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라든가 아니면 향후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라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자하는 금액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가 이런 여타 이제 생산 시설이나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 생산을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자 여부의 성공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자체 현금성 자산이 한 2,6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과연 어떤 형태로 충당할 것이냐라고 보면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충당할 경우에 향후에 재무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 SDI가 그 증자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형 이런 이제 셀 업체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의 판매, 특히 국내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의 증가폭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차익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 기업들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셀 업체도 향후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늘 이렇게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생산 라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 과정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확대된다라고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가오려면 2030년대 이후에나 아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27년 정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만 초기에는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일반 자동차에는 전기차에는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초고가 차량 중심으로만 이제 장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초기에는 아마 기존 배터리에 아마 서너 배 정도 가격을 유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뭐 쉽게 얘기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한 6천만 원 정도면 지금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차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판매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대량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거나 있긴 하겠지만 기업 실적 반영은 2030년도 이후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따른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쪽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2차 전지는 힘들지만은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겹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강한데 이쪽은 좀 테마로 보자라는 시각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 SDI에 국한해서 봤을 때 시나리오는 세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유증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고민이 되실 거고 삼성 SDI가 없는 분들은 이 유증 기준일 전에 조금 사놨다가 유증까지 받아서 상당히 낮은 단가로 삼성 SDI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이 유증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유증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안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업황 개선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전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같이 계속 전기차 의 판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증자를 하고 유상 증자를 하는데 여기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게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증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증자 물량이 이번에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 지금 1182만 주 정도가 지금 신주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이 정도 물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물량의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 그러니까 증자가 끝난 이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희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증자가 끝나고 나서 신주가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은 이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비싸게 사신 분들은 좀 희석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유증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후에 오버행 이슈까지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청약 예정일이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청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황 기대감 높여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보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반도체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올해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C의 이제 회복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이런 하락폭이 좀 키웠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말서부터 지금 레거시 반도체인 이제 DDR, DRAM과 낸드 플래시의 고정 가격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DDR4 8기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고정 가격이 1.35달러 정도 됐는데 2월 달 고정 가격도 1.35달러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지금
일단 하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GB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되는데 작년 11월에 고정 가격이 2.08달러였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는 고정 가격이 이거보다 소폭 상승한 2.175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낸드 가격도 일단 하방을 지키고 이제 조금씩 가격대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제도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구환신 제도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지속적인 감산으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의 재고 주기가 정상 범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0주에서 15주 사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각 그 완성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조금이라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엑스게이트나 아니면 미국의 스타게이트죠. 오픈 AI가 중심이 되는 스타게이트나 아니면 각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센터에는 또 서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용 D램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D램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 피지컬 AI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에 지금 AI를 접목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심주 있으세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미세화 공정들이 이제 많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자 협력을 만드는 세계적인 이제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75%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약세에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인 미세화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원자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HBM에서 이제 4.2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이제 파크 시스템즈에서는 이런 원자 협력이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 그런 공정 장비로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도 2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관심주로 알려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장 초반에도 좋았는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로봇 투자 확대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감속기 쪽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가다가 근래는 T로보틱스가 좋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RS 오토메이션이나 SBB테크 이런 종목이 투자했을 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국내외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 소식이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돼서 좀 로봇주들이 강한 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도 저가 매수가 같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조 원 규모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뭐 테슬라나 그다음에 피규어 같은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국내 삼성, LG,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 그룹들도 지금 자회사 매입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 개발에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분야의 그런 이제 성장성을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의 그런 이제 협력을 통해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지금 로봇의 기술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난 춘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가 춤추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르지안 로보틱스가 자전거를 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전체 로봇 시장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6년도에는 로봇 시장이 731억 달러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17.4%의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형 로봇 시장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서비스형 로봇 시장이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형 로봇이기 때문에 향후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분야는 조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보여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형 이제 휴머노이드보다는 이런 이제 부품단, 특히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된 분야로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로봇 관련된 이런 부품 관련주들을 보면 일단은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뭐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좀 나눠서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한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로봇 관련주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주 토픽 하나 주시죠?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최고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시장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AI 기술이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달간 한 5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4거래일 연속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알려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